12.12 사태는 잘 다뤄지지 않았었던 예. 상황이라서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살아있으니까. 아니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온 국민에게 심어준 건 공포입니다. 공포. 다른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네. 총이 무서운 거예요. 노재현이 죽고 나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아, 국립묘지? 이게 네. 문제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 지금 쿠데타 군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군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래. 그럼 쿠데타를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안타깝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노재현 최규하의 네. 이 상황만 제대로 됐더라면 네. 우리나라의 신군부가 네. 장악할 일은 없었고 맞습니다. 1980년 우리나라 최악의 한 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최악의 한 해 아닙니까? 네. 80년 서울의 봄, 네. 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 그 전에 사북 사태, 80년 10월달에 일어난 12.7 범란, 언론 통폐합까지 네. 이어지는 이 비극이 안 해도 되는 언론, 문화, 종교 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전부 다 학살로 압살해버린 이런 거는 안 일어나도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전두환의 마누라 같은 경우도 네.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뭐라 합니까? 우리 남편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와 정말 열받더군요. 그죠? 놀라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반란이 일어났고 이들은 쿠데타 세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그 군인들이 나서기 꺼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으려고 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오는데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네, 평가가 있었지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다룬 게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정보통신력이 누가 있느냐. 예,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정두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 자체가 예, 그 정보를 보안사령부였기 장악하는 때문에 거. 조청을 한 거죠. 장태환 측이 어떻게 나갈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들한테는 먼저 한 발 앞서서 네. 모든 계획을 시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하나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든 이제 군에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다 한 명 한 명씩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네. 다 이미 장악했고 너네 끝났으니까 이제 항복해라. 이 사람들로서는 이미 뭐 다 대세가 넘어갔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 군대를 보내봤자 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패배 의식을 이미 다 이제 심어주니까 장태환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이미 사태가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참 배울 점이 많은 또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제 이런 역사 기반의 영화들을 볼 때는 네, 그 어떤 영화라도 지금과 계속 이제 연속성을 생각하게 되죠. 네. 특히나 뭐 지금까지 또 이 12.12 사태는 잘 다뤄지지 않았었던 예. 상황이라서 그게 잘 다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보자면 네네.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이게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 오. 아니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온 국민에게 심어준 건 공포입니다. 공포. 다른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네. 총이 무서운 거예요.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뭔가 우리가 불리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12.12 사태를 영화를 안 만들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들도 뭐 정계에서 은퇴하고 뭐 감옥도 갔다 오고 연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어져 내려온 세력이 무서웠단 말씀이시겠죠? 그것도 그건데 네. 사형까지 났잖아요. 그 2심에서 해서 무기징역이 됐지만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 사명을 했다는 네,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 저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저 약점을 잡고 있는 전두환을 이렇게 했겠지. 12.7 범란을 통해서 불교계를 그렇게 탄압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은 또 백담사로 간단 말이에요. 아, 이건 또 무슨 경우냐라는 그렇죠. 얘기죠. 백담사가 참 많이 유명해졌었죠 그때. 그 백담사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 수행을 했던 불교의 성지인데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더럽히지 마라 하면서 데모를 했지만 국회에서 청문회를 나올 때에도 전혀 반성 없이 네. 이래가지고 뭐 들어가 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전두환 노태우를 어떻게 처벌을 못하는구나. 그 26년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게 예. 숱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원수로서 예. 이렇게 기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에 또 죽었잖아요. 예. 네, 그게 참 오랫동안 살다가 그러니까 참 노재현이 죽고 나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국립묘지. 이게 네. 문제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 노재현 안 그래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맞아요. 그 현충원에 묻혀 있냐고. 그러면은 이미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노재현이 그러면은 노재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크죠.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거야. 정승화가 체포된 게 가장 크겠지. 그렇지만 정승화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 이 정승화 입장에서는 네. 쿠데타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네. 그런데 노재현이라는 노재현은- 사람은 정승화의 그런 계속된 그거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처했으면 이 시군부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노재현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노재현 역을 김의성 배우가 했어요. 네. 그 사람은 정말 본심은 악역을 좀 그게 아닌데 네. 생긴 것 때문에 한 명의 역할도 하고. 김희성 배우님이랑 저는 이제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어.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재현이 저는 가장 한심하고 예. 가장 책임이 크다고 봤거든요. 영화에서. 부산행에서도 한심한 역으로 정치인 역으로.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뭐 이제 가장 악역을 맡았었는데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당연히 큰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영화 안에서는 그냥 좀 점잖고 계속해서 그래도 국방장관 사인 받아와 계속 이제 시간을 끌어준 사람으로 좀 등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무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노재현은 어디 갔는지 자기 혼자 도망 다니고 사라져 있고 늘. 예. 그러다 결국에는 정말 이 영화에서 약간 극화된 부분 맨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장태환이 반란군을 못 치도록 예. 지시를 내리는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예. 저도 뭐 수없이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봤지만 진짜 노재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쌍욕을 적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정말 노재현의 그 어떤 대한 평가는 정말 그 국민 묘지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광주민주화 항쟁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80년에 모든 일이 다 벌어졌는데 지는 한국화학비료 그거 사장이나 하고 앉아 있고 말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김성수 감독이 가장 했던 사람은 노재현일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노재현의 네. 그런 비겁한 플레이에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분격할 수밖에 없도록 이건영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노재현한테 전화를 하죠. 군 부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 라고 네. 물으니까 군 부대는 미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 부대는 내 명령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대신 병력 필요할 땐 내가 전화 그러니까 말이야. 예예. 내 전화 이해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쿠데타 군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군 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래. 그럼 쿠데타를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되고 나니까 노재현이 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동족 상잔이 될까봐 그랬다. 나도 피해자다. 자기 국방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다. 그럼 당신이 권한이 있었는데 왜 네. 숨었냐? 그러니까 숨은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네. 진짜 안 네. 되는 소리를 계속 그냥 한 거예요. 역사가 다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내 처벌해가 뭐 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뭔가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네. 이 노재현이 장태환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 한 통으로 끝냅니다. 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전화 한 통으로 니는 왜 자꾸 싸우려고 들어? 대화로 해결하라 하고. 그러면 싸워야 될 사람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라고 하고 대화를 해야 될 사람은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상황 끝입니까? 끝이야 라고 얘기하고 딱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부 다 포즈 잡지 이래가지고 다 사진 찍고 네. 그 사진 나옵니다. 안 나오? 야 네, 진짜 나옵니다. 열받는 장면. 네, 그러니까요. 그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그게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거기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전두환, 노태우 다 지금 실명을 이야기하지만 영화에서는 실명을 쓰지 않아요. 예. 전두환, 전두광으로 나오고요. 네, 그 광자가 뭐 예. 그런 식으로 다 이름을 바꿨는데 예. 이건 아마 이제 뭐 그 유족들이나 후손들이 혹시라도 예. 뭔가 또 영화를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를 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실존 인물들이 다 어떤 위치에 올라갔는지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예. 솔직히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들고요. 어차피 누가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예. 일단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 하나만 하더라도 전두환은 정말 천년의 역사의 이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네, 12월 12일 당일로 다시 되돌아가서 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노재현도 그렇고 이런 미친 짓을 할 거라고 당시 사실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전두환이 미쳤어도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쿠데타를 거라는 일으키겠나. 왜냐면은 특히 이제 항상 김일성이 언제 쳐내려올지 모른다. 예. 이런 어떤 불안감에 살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희한한 거지. 전방 부대를 서울로 부른다는 거는 그거는 아무도 할 수 그렇죠.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을
버리고 역사에서 제일 나쁜 놈이 네. 가장 안 해야 될 짓을 해가지고 장악한 네. 거죠. 전방 부대에서 파주 쪽을 지키는 세계 사단을 빼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방은요 국방 공백입니다. 네. 그때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으면 그쵸.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라인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런 어떤 하룻밤 사이에 군부를 장악하는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몰랐고. 군사 사항이니까 다 기밀 사항이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김성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려고 연출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또 한남동에 사셨대요. 그때 19살 때. 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새벽에 한 총성 소리가 한 20분 정도 들렸는데 예.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뭐 이렇게 10년 후에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탱크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안 게 아니고 안 게 아니고요. 어. 전혀 몰랐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대학 시절을 보냈었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그 시기에 바로 그 사건 그날 밤에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전부 걸 보트 알게 통제를 하니까 모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군부 장악의 결과는 고스란히 민주화되지 못한 사회의 시민들이 짊어져야 될 몫이 됐다. 예.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는 어땠습니까? 정말 황정민 씨는요 거의 전두환의 화신처럼 연기를 하셔가지고 군인으로선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선 장태환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어떤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의 어떤 분노, 게이지 네, 이런 것이 또 각본에 잘 들어있었고 그걸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